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까지 주말인데, 이 주말까지 또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지, 머신러닝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까지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인식을 잘 못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은 빠르게 이제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 개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이미지 인식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선 다시 한번 이제 스크래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우리가 훈련 모델에서 사용하지 않은 그런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스프라이트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미지가 이제 어떤 이미지인지 그거를 이제 말해주는 말풍선에 이제 문장이 표시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머신러닝 포키즈로 이제 또 한번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만들었던 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두 개밖에 이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뭐 지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드실 때 또 다시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이미지를 이제 인식하는 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이제 머신러닝의 이미지 분류, 즉 이미지 인식 모델을 만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만드는 게 개와 고양이를 이제 분류하는 인식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예제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개와 고양이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시고 나면은, 프로젝트 추가 그 옆에 보시면 카피 템플릿이라는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우리 이제,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이 템플릿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이제 주제의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이블하고 학습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제에 관련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제 손쉽게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템플릿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피 템플릿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런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 템플릿 복사라는 이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타이타닉 생존자, 뭐 영국 신문의 헤드라인, 그다음에 고양이와 개, 그 밑으로 이제 등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쉽게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이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관심 있고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요런 이제 템플릿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템플릿마다 여기 이제 가져오기라는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 모델이 그대로 내 프로젝트에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템플릿은 훈련 데이터가, 레이블하고 훈련 데이터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하고서 우리가 이제 레이블도 만들고 학습 데이터도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를 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템플릿 안에는 곧, 우리 이제, 어, 그 프로젝트명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레이블 만들고, 그 레이블 안에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다 이제 추가를 시켜줬던 그런 이제 단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고양이와 이제 개를 구분하는, 고양이와 개 사진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 요번에는 이렇게 템플릿, 요 머신러닝 포키즈에서 제공하는 요 템플릿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개 부분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설명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개 사진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고양이와 개사진을 인식하는 머신러닝 모델 교육은 이미지 인식을 소개하기 좋은 예제입니다라는 이제 그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실습하고 뭐 예제로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고양이와 개를 이제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역시 이제 이 머신러닝 4키즈에서도 이런 이제 모델을 이제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는 어떤 이제 머신러닝 모델인지, 그 인식에 관련된 이미지 인식인지, 아니면 텍스트 인식인지, 숫자 인식인지, 그런 이제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고양이와 개라는 창이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양이와 개 사진을 인식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어,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이제 예제 템플릿이다라고 이제 나오고요. 이 이미지 훈련 데이터의 세트는 위키미디어라는 이제 곳에서 이제 가져와서 훈련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항목은 그런 훈련 데이터의 일부분을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데이터로 쓸 거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묻는 거고요. 또 얘를 체크하게 되면요. 체크하게 되면은 자, 왼쪽에는 이제 테스트할 이제 훈련 데이터를 이제 100%로 봤을 때 테스트할 데이터를 몇 퍼센트를 쓸 거냐. 그래서 요 맨 이제 끝에 있으면은 지금 이제 0%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끝에 for testing이라고 되어 있고, 맨 우측에는 use 100% for train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금 현재 요 상태는 지금 이제 훈련 데이터, 지금 이 템플릿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학습 데이터, 훈련 데이터를 이제 다 그냥 훈련 데이터로 쓰겠다. 자, 그리고 요 점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비율이 높아지고 우측은 이제 왼쪽에서 높아진 만큼 비율이 이제 차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와 보시면요. 한 20%. 자, 테스팅 20%, 트레이닝 80% 하면은, 만약에 이제 10개의 훈련 데이터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 데이터 80%, 테스팅 20% 되어 있으면 8개의 이미지는 학습시키는 데 쓰고 나머지 2개는 테스트하는 데 쓰겠다. 그러니까 8개를 학습시키고 나서 나머지 2개를 가지고선 이가 이제 모델한테 이제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얘를 이제 잘 판단을 하는지 그런 테스트용으로 20%를 쓰겠다. 그럼 만약에 이미지가 10개면 80%면 8개의 이미지를 학습용으로 쓰고 2개의 이미지는 테스트용으로 학습시킨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쓰겠다. 보통은 이제 80%를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20%는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템플릿에 훈련 학습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템플릿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학습 데이터가 막 몇십 개, 몇백 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모든 그냥 데이터를 그냥 다 학습 데이터로 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테스팅은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모두 다 그냥 학습 데이터로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우리 학습 평가에 가서 실제 이제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데서 우리가 직접 이제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체크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만약에 이제 학습 데이터랑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좀 이제 나눠서 훈련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질문에 대한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비율을 이제 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는 요거 체크하지 않고 그냥 모두 다 그냥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Cats and Dog라고 프로젝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포키즈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젝트 템플릿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 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인식은 이미지로 되어 있고, 캣와 도그. 그러니까 레이블은 캣하고 도그로 이제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훈련, 학습 앤 평가 만들기.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거랑 이제 동일한 이제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여기 이제 훈련을 먼저 이제 들어가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캣 도그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0개씩, 고양이 이미지가 20개, 개에 대한 이미지가 20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이블이나 아니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넣어놓지 않아도, 우리 템플릿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레이블과 학습 데이터가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요 내용들, 레이블 나눠져 있고 그 안에 학습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요것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바로 이제 학습 앤 평가로 가서, 요 이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훈련을 이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캡 레이블에 해당하는 20개의 학습 데이터, 도구의 개에 해당하는 20개의 학습 데이터 확인하고 바로 밑에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키시면 되겠죠. 또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완성된 이제 모델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모델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넣어서 제대로 이제 고양이와 개로 판단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되면은 여기 이제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개나 이제 고양이의 이미지 훈련 데이터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넣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있는 이 고양이나 이제 개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료로 테스트하기를 하려면 그 이미지의 이제 주소를 이제 가져다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 그, 뭐, 아무 사이트, 뭐, 네이버 동일하게 가볼까요? 네이버 사이트로 오셔가지고요. 고양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고양이 검색하시고, 우리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우리 고양이 이미지들이 쭉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런 이제 고양이 이미지 하나 선택을 하면은, 큰 이미지가 이렇게, 좌측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얘 이제 우측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요 이미지에 대한 주소를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이미지 주소 복사 선택하고, 자, 이 링크 주소를 이제 요 머신러닝 프로 키지에 요 입력창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인터넷 자료로 테스트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자, 이렇게 우리 머신러닝 모델에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 고양이 이미지를 주소로 이제 전달을 하고 한번 이제 입력으로 이제 넣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제 고양이로 100%의 정확도로 판단을 이제 한 거죠. 인식을 한 거죠. 제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고양이 이미지, 훈련 데이터에서 쓰지 않은, 우리 이미의 인터넷에서 이제 선택한 이미지를 넣어줬더니 고양이로 잘 판단을 하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요번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들어간, 뭘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이미지도 한번 넣었을 때 잘 판단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우측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주소 복사 선택하고 다시 머신러닝 프로 퀴즈에 와서 자 여기 내용을 다 이제 다시 다 지우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V 한 다음에 인터넷 자료 테스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캣 100%로 고양이로 또 잘 인식을 하네요. 다음에 이번에는 고양이 말고 이제 개도 잘 인식을 하는지, 자, 개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를 검색을 해서, 자, 요 개 이미지, 한번 찾아가지고, 자, 역시 우측 버튼 눌러서 이미지 주소 복사, 자, 이미지 주소 복사입니다. 주소 복사하고, 자, 이번에 역시 또 요 창에다가, 기존 거 다 지우시고, 다시 컨트롤 V 눌러서, 복사하시고, 테스트하기 버튼 눌러보시면, 얘는, 고양이로 인식을 하네요. 개 이미지인데, 고양이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죠. 얘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이미지 주소 복사, 그리고 다시, 컨트롤 V 하고 테스트하기. 봤더니, 이제,
도구로 이제 99%의 정확도로 도구로 인식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개 학습 데이터지만 이 20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학습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판단하게 하려면 진짜 다양한 형태의 개 이미지들을 많이 학습시키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개 이미지 한번 해볼까요? 자, 얘 한번 넣어볼까요? 얘. 예. 요 주소 복사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우시고 다시 컨트롤 V. 자, 테스트하기. 아이고, 얘도 고양이로 인식을 하네요.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또 넣어볼까요? 걔, 얘가 학습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이제, 치가 않아서,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요 개 이미지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주소 복사. 요번에는 제대로 판단하는지, 컨트롤 V. 네. 네, 도구로 잘 인식을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고양이나 이거는 이제 잘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의 이미지는 약간 고양이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쵸.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넣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프로젝트, cat and dog, 우리 이제 고양이 개 인식 프로젝트 다시 요 단계가 나오는 이제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훈련으로 이제 넘어와서 여기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더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인터넷에서 나오는 요 이미지들 있죠? 자, 요 이미지들을 나오는 거, 아까 얘를 고양이로 판단했잖아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드래그해서 제가 안 누르군요. 이미지들 있는 거, 자, 요런 이미지들 이렇게 음, 구글에서 한번 예,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요거 음, 이미지가 잘 들어오네요. 요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요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우리 이제 머신러닝 프로키즈에서 자, 요 이미지는 자,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는 그냥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서 바로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음, 여기 이미지 선택하시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우측에 나오는 요 이미지 있죠? 자, 얘를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요. 학습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런 네, 요런 이미지도 아까 요렇게 생긴 애들을 잘 판단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요런 이제 귀가 조금 이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요런 형태의 어, 강아지 이미지를 이제 잘 판단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더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학습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프로젝트 돌아가기 위해서 학습 앤 평가 다시 가서 밑에 있는 모델 삭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이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은 다시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훈련이 이제 완료되고 나면은 다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 잘 인식 못했던 애들 있죠? 아까 인식 잘 못했던 요거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주소 복사. 자, 그리고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100%로 인식을 잘 하죠. 아까 캣, 고양이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로 이제 도구로 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형태, 뭐 옆모습, 뒷모습, 뭐 귀 모양이 잘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귀 모양이 짧은 개도 있겠죠.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학습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이제 인식률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이제 거쳐서 정확히 이제 잘 판단하는 모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선 이제 실제 개랑 고양이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돌아가기 눌러서 이번에는 이제 만들기, 그죠? 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스크래치 3 선택해 주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래치 3 열기 버튼이 생성되시면은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와 이제 고양이 이미지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스프라이트가 그 이미지를 보고선 개인지 고양인지를 말하는, 그러니까 문장으로 이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화면에 이제 밑에 쪽으로 한번 이렇게 빼고요. 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확인할 그 이미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 우리 아까 이제 활용했던 그런 이미지도 괜찮고요. 활용 안 했던 그런 이미지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요 첫 번째 요 이미지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역시 이제 우측 버튼 누르고 요번에는 이미지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죠. 우측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저장. 자, 그래서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저는 사진 폴더에 자, 새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개, 개와 고양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개랑 고양이 이미지를 몇 개만 이제 다운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다운받은 이미지를 이제, 우리 스크래치의 그 스프라이트 고양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스프라이트 고양이가, 연결된 그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인지를, 예, 말하는, 말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장하실 때, 우리가 이제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실 그 이미지는 JPG 아니면 PNG 파일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JPG로 되어 있으니까 확장자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마다 우리가 이제 확장자가 있는데, 그 이제 인터넷에서 우측 버튼으로 이미지 저장을 하실 때, 여기에 JPG나 PNG로 되어 있으면, 파일명 뒤에 그 뒤에 JPG나 PNG로 되어 있으시면 그냥 바로 저장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JPG나 PNG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확장자를 JPG나 PNG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JPG나 PNG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개 이미지니까 개 1.jpg로 해서 저장을 할게요. 개와 고양이 폴더 안에 개 1.jpg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 아니, 개 이미지 두 개, 고양이 이미지 두 개, 요 정도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얘는 요런 종류의 개 이미지는 훈련을 시키지 않아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이미지가 하나만 더 아까 썼던 거 하나만 이거 어, 썼던 그 개 이미지가 요거 한번 써볼까요? 요걸로 한번 써볼게요. 얘도 우측 버튼 누르고 이미지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JPG 돼 있으니까 얘는 개2 아이고 네,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저장 그냥 파일명 지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고양이로 한번 넣어볼게요. 고양이.
그래서 요번에도 고양이는 아까 이제 평가했던 거 말고 얘 한번 해볼까요? 얘로 이미지 저장, 다른 이미로 저장. 요번에는 다운로드 대신 고양이라고 적어서 고양이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더 다른 이미지 자, 요 요거 해볼까요? 요거 요 이미지 우측 버튼 누르고 이미지 저장 다른 이로 저장 여기다가 고양이 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그다음에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개 이미지 두 개, 고양이 이미지 두 개. 이렇게 이제 제 컴퓨터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스크래치에서, 스프라이트한테, 요 이미지들을 이제 보여주고선 얘가 이제 개인지, 고양인지를, 말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여줄 개랑 고양이의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 이미지 두 개, 고양이 이미지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가 다 됐으면은, 자, 얘는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래치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스크래치로 돌아와서, 자, 이제,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스크래치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고양이가 확인할 이제, 우리 방금 이제 준비한 그 계란 고양이 이미지를 보여줄 이제 스프라이트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스프라이트 추가하는 버튼이 있죠? 자, 여기에 우리 검색 버튼 하나 눌러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할 건데, 여기 이제 버튼 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그냥 버튼 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버튼 일의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도화지라고 한번 이름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도화지. 자, 그리고, 자, 이 스프라이트의 위치는, 요 우측 상단쯤에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화지에 지금 이제 이 스프라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이 버튼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 이제 방금 이제 준비한 개랑 고양이 이미지 있죠? 자, 그 이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자, 이 스프라이트의 요 이미지를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요 모양 탭에 가서, 자, 기존에 있던 요거 지워주시고, 자, 여기, 요 스크립트 창에 보시면 밑에, 모양을 이제 또 선택을 골라줄 수가 있는데, 자, 위에서 밑에 보시면 모양 업로드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모양에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업로드, 개 고양이 폴더에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요 이미지들 있죠? 자, 얘를 이제 전체 선택을 할 거고요. 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요 목록으로 이 모양의 안에 요 도화지 스프라이트의 목록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어, 얘 위에 아까 이제 있던 애들은 그냥 요거는 이제 지워서 없는 애니까 얘는 그냥 지워버리시면 된다. 그래서 아까 받았던 개 그다음에 고양이 개 두 개, 고양이 이미지 두 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얘네들의 크기가 이제 조금 크기를 조절해 주시려면요. 자, 얘가 그림판하고 살짝 비슷해가지고요. 자,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줌인 버튼 있죠? 자, 얘를 이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좌측에 보시면 툴들이 있는데 맨 우측 하단에 있는 애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전체 줄여서 이렇게 크기를 전체 이미지 보여져 있는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요. 자, 얘가 이제 전체 선택되고 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잘린 애들은 우리 여기 지우개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들, 지워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이미지들을 우리가 밑에 벡터로 바꾸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이제 벡터 형태로 되는데 뭐 이미지를 이제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추가를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요거를 비트맵이나 이제 벡터로 바꾸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벡터로 바꾸시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비트맵으로 그냥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이미지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크죠? 그러면은, 요 이미지를, 일단 요 이제 밑에 우측 하단에 있는 요 돋보기 버튼은 요 화면을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축소, 확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화면만 이렇게 줄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툴의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툴을 가지고 자,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살짝 크게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 결과 화면에서도 이렇게 살짝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얘를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딱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테두리에 이제 조금 남는 이미지에 이제 그런 잔상들은 요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고양이 자, 고양이도 조금 크죠 이미지가. 자 그러면 이 고양이도 사이즈를 이렇게 전체 테두리 정하고 사이즈를 살짝 줄여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우개로 거의 잘려서 기존에 있던 이미지 그런 부분들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고양이도 살짝 크네요. 그럼 얘도 자 이렇게 선택해서 사이즈를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배치.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화지 스프라이트에 개 이미지 우리 다운받았던 거 두 개, 그다음에 고양이 이미지 두 개, 이렇게 이제 불러와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그러면 이 도화지 스프라이트는 이제 요 모양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선택할 때마다 자, 요 도화지에 이제 표시되는 이미지가 이렇게 각각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개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해둔 상태에서 자, 우리 이제 코드 탭으로 다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 스프라이트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지난번 했던 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이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인지를 판단해서 이야기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빠르게 했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도화지 스프라이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도화지 스프라이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우리 이벤트로 가서 이 도화지에는 이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이미지가 요 이미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도화지 스프라이트의 어, 요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 스프라이트한테 인식된 그 결과를 보내주고 이 스프라이트에서는 그 인식 결과를 이제 받아서 고양인지 개인지를 이제 말을 해주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화지에서 자, 우리 신호 받았을 때 메시지 1에 대한 신호를 받았을 때라는 이벤트를 이제 가져오고요. 여기에서 메시지는 우리 새로운 메시지 선택해서 이미지 이미지 구분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 줄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구분 시작이라는 메시지 이제 신호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이제 이 이미지 구분 시작 메시지 신호를 이제 발생이 어디선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 어디선가는 이제 스프라이트가 될 겁니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 구분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낼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도화지 스프라이트에서는 그 신호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 받아서 이제 어 인식을 하는
그 인식을 하는 처리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변수로 이제 가서 변수를 뭐뭐로 정하기라는 블록 가져와서 여기에 나의 변수 기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변수 쓰셔도 되고요. 새롭게 만드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이름만 바꿔서 한번 그냥 그대로 써보죠. 그래서 변수 이름 바꾸기 여기 이제 스크립트 창에서 우측 버튼 눌러서 변수 이름 바꾸기 자 여기에다는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값으로 이 변수의 값을 이제 정할 거냐? 자, 우리 cats and dog 우리 머신러닝 포 퀴즈에서 가져온 모델 블록에서 정확도의 값을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미지 인식하기에 정확도냐면, 우리 요 스케치창에 이미지 블록에 가보시면, 요 첫 번째, 커스텀 이미지라는 블록을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은, 현재, 지금 이 스프라이트, 선택되어 있는 스프라이트의 이미지, 요 이미지에 대한 인식 정확도 값을, 그러니까 우리 머신러닝 포 퀴즈에서 만든 모델에 지금 이 도화지에 있는 이 이미지를 전달을 해서 그 인식된 결과의 정확도 값을 요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제어로 가서 만약 뭐뭐가 라면 아니면이라는 요 블럭 가져와서 밑에다 이제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연산에 가서 뭐가 크다 50이라는 요 비교연산자 가져와서 요 조건 블럭 안에다가 이제 빈 공간 안에다가 이제 요 비교연산 블럭을 넣어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 좌측의 피연산자는 우리 변수의 인식 정확도 있죠? 자, 요 인식 정확도. 이 인식 정확도는, 그죠? 요 이미지, 그죠? 도화지 스프라이트의 이미지를 머신러닝 모델로 보내서 판단된 그 정확도의 값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정확도가 5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다시 제어로 가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이라는 블럭을 요 만약 밑에 안에다 다시 하나 넣어주는 거죠. 네, 다시 하나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 비교,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연산자는 연산 블럭 안에 요번에는 같다 연산을 가져다가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시 좌측, 같다 연산자 좌측에는 어떤 피연산자를 갖다 놓을 거냐면 자, 레이블, 우리 캐센 도구 모델에 머신러닝 모델에 레이블을 여기에다 갖다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 값이냐. 그러니까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면은, 자, 이 도화지 스프라이트의 이미지를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넘겨주면은, 몇 퍼센트의 정확도의 어떤 레이블에 해당하는지, 그 레이블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블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그죠? 지금 현재 이 스프라이트, 도화지 스프라이트가 선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이미지, 이미지 블럭 안에 이미지, 요 블럭을 요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 현재 도화지 스프라이트의 이미지를 모델에 넘겨주고 그 모델에서 판단한 그 레이블, 개인지 고양인지, 그죠? 캣인지 도그인지 그 레이블 값을 받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레이블 값이 뭐랑 같냐? 바로 이제 요 레이블 여기 이제 캣앤 도그 머신러닝 모델 블럭에 요번에는 이제 캣이라는 레이블명 있죠? 자, 요 레이블명을 요 우측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요 이미지가 이제 판단된 게 캣츠 고양이냐? 고양이와 요 모델에서 가져온 거랑 같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레이블의 명을 이제 가져다 놓은 거죠. 레이블의 명과 실제 이제 요 도화지에 있는 이미지를 보내서 판단된 그 레이블의 결과가 캣과 동일하냐.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로 판단을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벤트 블럭에 가보시면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를 신호 보내기라는 블럭을 가져다가 요 만약 네,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메시지 1로 쓸 게 아니고요. 새로운 메시지로 바꿔줄 겁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고양이, 어, 고양이, 고양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그냥 고양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고양이라고 이제 쓰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요 스프라이트에 있는 이미지가 진짜 고양이다. 고양이 레이블로 판단을 했다. 이게 같다라고 하면은 고양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고양이라는 그냥 신호를 이제 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 조건이 거짓이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고양이가 아니라 이제 개로 판단이 돼서 개라는 레이블을 이제 보내줬고, 개라는 이제 레이블 값을 보내줬고, 캣이라는 레이블가 같냐라고 하니까 이제 틀리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거짓이 되니까 아니면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짓이란 얘기는 지금 도화지 스프라이트에 나와 있는 이미지는 개 이미지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니면에 신호 보내기 블럭을 다시 하나 갖다 두고 요번에는 새로운 메시지에서 개라고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로 판단이 됐다 그러면 고양이라는 신호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 이미지로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개라는 이미지가 이제 개라는 신호가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인식 정확도가 50이 안 된다. 50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개인지 고양인지 판단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거짓이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은 요 아니면이라는 블럭 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신호 보내기를 하나 블럭을 더 넣고요. 여기 새로운 메시지 헷갈립니다. 헷갈려? 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할게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도화지 스프라이트의 블록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이제 이 도화지 이미지는 이미지 구분 시작이라는 신호가 이제 발생이 돼서 그 신호를 받으면은 인식 정확도를 확인해서 변수에 저장하고 그 값이 50 이상이면 레이블 값을 확인해서 개인지 고양인지 그 넘어온 레이블의 그 값을 가지고선 고양이면 고양이라는 신호를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개이면 개라는 신호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가 50 이상이 되지 않으면 헷갈려라는 신호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신호들은 어디서 이제 받냐? 바로 이제 스프라이트 1이라는 요 캐릭터 있죠. 요 캐릭터에서 신호를 이제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캐릭터 스프라이트 1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 스프라이트에 우리가 이제 블록 코드를 이제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벤트에 와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자, 요 이벤트 블록을 가져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신호 보내기를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1을 클릭을 했을 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신호를 보낼 거냐? 이미지 구분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화지에서는 어떻게 썼죠? 그래서 이미지 구분 시작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1에서 이 캐릭터를 별거하면서 클릭을 하면 이미지 구분 시작이라는 신호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도화지에서는 그 신호가 발생됐을 때 그 신호를 이제 그러니까 클릭한 시점이 되겠죠. 사용자가 이 결과 화면에서 이 고양이 캐릭터 스프라이트 1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미지 구분 시작이라는 신호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도화지에서는 그 신호를 받았을 때 감지해서 요 밑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해서 고양이면 고양이 신호가 발생되고 개이면 개 신호가 발생되고 판단이 이 정확도가 50이 안 되면 헷갈려라는 신호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스프라이트에서는 다시
그 신호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개라는 신호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형태의 블럭에 2초 동안 말하기 가져와서 여기다가 앞에 문장을 써주시는 거예요. 개를 개로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요 문장을 이제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서 다시 신호를 받았을 때, 자, 요번에 이제 고양이, 요 도화지에서 고양이로 판단이 됐으면 고양이 신호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스프라이트에서는 다시 고양이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 이제 2초 동안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양이로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2초 동안 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식 정확도가 50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헷갈려 신호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럼 스프라이트 1에서는 이벤트에 예, 우리 신호를 받았을 때 요 이벤트 다시 가져와서 요번에는 헷갈려 신호를 받았을 때는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이 스프라이트가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되면 이미지 구분 시작을 발생시키고 그러면 도화지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서 지금 현재 도화지 스프라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머신러닝 모델에 보내서 인식 정확도를 가져오고 그 인식 정확도의 값이 50%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50%를 넘으면 그러면 이제 개로 판단했는지 고양이로 판단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서 고양이다라고 하면 고양이 신호를 보내고 개이면 개 신호를 보내고 근데 만약에 정확도가 50이 안 된다라고 하면 헷갈려라는 신호를 보내서 이 스프라이트 1이라는 요 스프라이트 1에서 개 신호나 고양이 신호나 헷갈려 신호를 받았을 때 각각 개 신호를 받았다라고 하면 개로 이제 판단이 된 거니까 개로 판단하였습니다. 문장을 찍어주는 거고요. 고양이 신호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고양이로 판단이 된 거니까 고양이 신호를 받았을 때, 요 고양이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헷갈려 하면, 우리 이제 정확도가 낮게 나온 거기 때문에 개인지 고양인지를 잘 판단을 못했다라는 게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화지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이미지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요 이미지, 도화지 스프라이트의 이미지를 받아서 개인지 고양이인지 아니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신호가 한 번이 이제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스프라이트에서는 딱 그 신호가 발생됐을 때 개, 고양이, 헷갈려의 신호를 해당하는 요 이벤트에 요 각각의 이벤트에 해당하는 밑에 있는 그 블록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결과 화면에 와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요 고양이를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개로 판단하였습니다라고 해서 잘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요번 도화지에 요번에는 두 번째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도화지에 요번에는 이제 두 번째 모양 탭에 와서 두 번째 개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스프라이트 1 있죠. 자, 요 스프라이트 1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개로 판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시 도화지 스프라이트에 와서 모양에서 이제 고양이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고양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도화지의 고양이 이미지로 바뀌면 이제 확인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야. 스프라이트에 와서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고양이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화지에 어떤 이미지가 이제 오는지에 따라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은 이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판단해서 알려주는 요 프로그램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수 삼아서 지난 시간에 잘 인식이 잘 안 됐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직접 이제 우리 이미지들을 조금 이제 지난 시간보다는 학습 데이터를 이제 조금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이미지들을 골라서 이제 사용을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는 판단하는 그 정확도는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프로 퀴즈에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드실 때 학습 데이터를 모델을 만들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진짜 이제 잘 판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를 더 늘려서 모델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되면은 정확도가 높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이 똑같이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것뿐이지, 실제 그 인공지능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것도 다 동일한 과정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언어를 이제 뭘 썼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만 이제 다를 뿐이지,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예제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숫자를 인식하는 모델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모델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또 우리 소리까지 또 인식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 프로키즈에서는 그 제공해주는, 그죠? 제공해주는 게,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 거의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도 보통은 이제 다 요 네 가지 정도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제 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 프로그램 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챗봇은 텍스트,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 이런 게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첫째 시간에도 많이 쓰면 되겠지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죠? 거기에 이제 자동차에 카메라들이 다 달려서 사람인지 자동차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다 이렇게, 학습을 엄청 많은 그런 학습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 학습을 시키고 자동차가 이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미지 인식에 이제 쓰는 그런 이제 기술 분야가 이제 바로 자율주행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핸드폰에 그 시리 그죠? 시리하고 구글에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죠? 말로 명령을 내리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소리 인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숫자와 이제 소리 나머지 이제 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쉬는 날인데 이렇게 이제 또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